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마켓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주식 투자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있나요? 자, 이번 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던 트럼프의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텐데요. 트럼프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켓의 fear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어떤 결정도 컨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월 2일에 있을 발표 이후에 마켓의 반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에 금요일날 있을 제롬 파월의 스피치도 마켓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 최근에 나눴던 내용들 중에 지금 같은 마켓에 대한 제 생각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들, 그리고 마켓의 트렌드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을 나눈 부분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같은 마켓에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마켓의 중요한 인사이트와 인덱스들의 분석,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는 주식들의 중요한 매수 매도 지점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르는 마켓이든 크게 떨어지는 마켓이든 간에 반드시 투자 계획이 있으셔야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처럼 관세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마켓이 떨어졌던 일이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켓의 풀백은 자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기 역시 곧 지나가게 되고 마켓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시기에 오히려 탄탄하고 좋은 회사들의 주식들을 살펴보시면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관세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관세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러면서 마켓이 반등하려고 그러면 또 떨어뜨리고 반등하려고 그러면 또 떨어뜨리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4월 2일이 지금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4월 2일날 이제 트럼프가 말한 그 관세들을 그대로 진행을 할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 결정이 날 텐데 일단 관세와 함께 지금 관세가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관세가 적용됐을 때 또 걱정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이 9점 몇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마켓이 거의 25% 30% 떨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기억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fear가 많고 지금 트럼프가 또 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말한 대로 강하게 정책을 필 거라는 어떤 뉴스만 보고 이제 그런 믿음이 생겨서 fear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수치 중에 하나인 PCE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서서히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fear 같은 게 좀 생기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트럼프가 말한 그 관세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관세가 적용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지금 다들 4월 2일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본인이 말한 그 관세 퍼센테이지 적용하는지 아니면 또 협상을 할 건지 좀 봐야 되는데 이미 이 관세가 적용이 될 거라는 게 마켓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지금 fear가 많고 사람들이 알아서 지금 주식들을 다 팔고 있죠. 헤지펀드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마켓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해서 아직 일어난 게 아닌데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지금 트럼프가 미국 외에서 생성되는 차가 들어왔을 때 관세를 25%를 적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그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던 그 마켓을 또 떨어뜨렸죠. 그래서 마켓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4월 3일부터 적용을 할 거다. 그리고 permanent, 그러니까 뭐 협상의 어떤 가능성이 없고 이대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fear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관세를 트럼프가 진짜 그대로 진행할 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오르고 있죠. 근데 관세가 적용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1년 후에 5% 이상까지 오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어서 fear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캐나다에서는 4월 2일 날 지금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에 대한 그 정책을 진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거기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또 적용을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좀 올리겠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날짜나 어떤 뭐 수치 이런 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Fear and Greed Index인데 이제 Fear도 아니고 Extreme Fear까지 올라왔죠. 이게 이제 뭐 100%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Fear로 마켓에 셀러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4월 2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4월 2일에 트럼프가 어떤 최악의 수, 그러니까 이 관세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것이 이미 지금 마켓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겁을 먹고 주식을 막 팔아요. 손해를 보고 팔아요. 그리고 마켓이 더 떨어져요. 그리고 헤지펀드들도 팔고 있고. 그런데 막상 정말로 4월 2일에 이 관세 정책을 트럼프가 발표를 해도 생각보다 마켓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그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마켓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그날 최악의 경우가 마켓에 반영이 돼서 마켓의 셀러프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면 그날 4월 2일 날 관세 정책이 일어날 거라는 건 이미 마켓에 반영이 돼 있고 예상을 한 건데 뭐 그 이상의 더 악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마켓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시다 보면 뉴스 때문에 마켓이 떨어졌다가 실제로 그 일이 발생한 마켓이 반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PC랑 또 중요한 발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번 주에 컨슈머 센티멘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지금 미국의 경제가 어떻고 이 서베이를 한 사람들의 어떤 재정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어떤 수치로 나타내는 인덱스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수치로 57이라고 나와 있고 생각보다 낮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지금 미국이 좀 불안하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지금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이 다음 분기 혹은 그 다음 해 아니면 올해 주식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수치이긴 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금 눈여겨보긴 하는데 뭐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할 만한 거고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이제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이 수치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AAII라는 서베이인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6개월 후에 마켓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전문가분들이 예측하는 그런 서베이이자 수치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이게 매주 이렇게 서베이를 하는데 6개월 후에 마켓이 지금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번 주에 52%가 넘었고 지난주에는 58%, 지지난주에는 59% 이런 식으로 지금 bearish한 투자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데이터를 여기 다운로드를 받아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bearish 6개월 후에 주식 시장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로 마켓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된 표를 이렇게 순위별로 소팅을 했는데 지금 3월 13일 그리고 2월 27일 그러니까 올해죠. 지난주와 저번 달 이때 bearish한 분들이 59.24 혹은 60% 이상이 됐었어요.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리세션 얘기도 나오고 있죠.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정도로 마켓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때를 한번 보시면 가장 역사상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높았던 bearish 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퍼센테이지가 70%예요. 여기 70.27. 이게 언제냐면 3월 5일 2009년도예요. 이게 언제냐면 2008년도, 2009년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리세션이 왔을 때죠. 이거는 겁을 먹을만 하죠. 뭐 그 당시에는 뭐 은행이며 파이낸셜 시스템 자체가 지금 다 붕괴가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주식시장이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bearish 했던 분들이 70%가 넘어섰어요. 그리고 여기도 2008년도 10월 9일 이때도 60%가 넘었고 그 다음에 높았던 때를 보면 2022년도예요. 2022년도 뭐 4월, 6월, 9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코로나 때도 이 정도로 bearish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닷컴 버블 때도 이 정도로 bearish하지 않았고 이게 이 주황색이 닷컴 버블 때고 이게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뭐 52, 51. 그 당시에 코로나 때 전 세계 모든 활동 자체를 뭐 2, 3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당시에도 이게 5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보다도 낮아요. 그 당시엔 실제로 병이 돌면서 많은 분들이 죽고 이랬었는데 그리고 닷컴 버블 때도 그렇게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그때보다도 지금이 높아요. 트럼프의 관세 이 뉴스 몇 개.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요런 시기, 지금처럼 요 bearish 했던 요 퍼센테이지가 높았던 시기를 그래프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2022년 뭐 6월, 4월, 6월, 9월 이때 보면 이때예요.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미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일단 여기 보시면 크게 오르고 있던 마켓이 2021년도에 마켓이 오르고 있다가 요 200 SMA, 300 SMA 뚫고 내려와서 이때 거의 60%까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요때 그다음에 요때 지금과 같은 요 bearish 퍼센티지가 높았던 시기예요. 근데 보통 마켓은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켓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bearish 했던 퍼센테이지가 높았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꽤 크게 났죠. 그리고 사실 이때는 2022년도 풀백의 거의 최저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켓이 떨어지면 이게 계속 떨어질 거라고 겁을 먹기 때문에 이 bearish한 퍼센테이지가 높아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때 2008년, 2009년도도 제가 표시 찾아봤는데 이때거든요. 이때가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마켓이 엄청 많이 떨어졌었죠. 이때는 겁을 낼만 하죠, 사실. 근데 2008년도 10월 9일, 요때와 이게 2009년 3월. 이것도 보시면 물론 겁이 날만하고 bearish한 사람들이 많을 퍼센트가 큰 게 이해가 되지만 이것도 이때가 아니라 이게 거의 다 떨어지고 나서 이것도 2008년, 2009년도 리세션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008년, 2009년도 리세션 때나 뭐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bearish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2022년도 마켓이 25%에서 거의 30% 떨어졌을 때만큼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켓이 지금 요거 내려온 거죠. 트럼프가 지금 계속 뭐 관세 얘기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좀 겁이 뭐 많이 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bearish한 퍼센테이지가 과연 그렇게 높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미 마켓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미 4월 2일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60% 이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게 마켓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벌써 이만큼 떨어졌고 중요한 지지선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좀 지켜보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AAIA 서베이가 이렇게 bearish한 퍼센테이지가 높은 건 알았는데 제가 이걸 비교하면서 좀 놀라긴 했었어요. 08년도, 09년도만큼 bearish한 퍼센테이지가 높고 2022년도 마켓이 거의 뭐 30% 정도 떨어졌을 때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있는데 그게 이미 반영이 됐고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좀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이게 S&P 500인데 이게 쭉 떨어져서 보통 200 SMA 밑으로 떨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떨어졌어요. 근데 300 SMA가 거의 마지노선이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이 마켓의 트렌드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지고 보시면 정확히 300 SMA까지 닿죠.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차트가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트럼프가 관세 얘기하면 뭐 마켓이 떨어질 건데 무슨 차트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트럼프가 주식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의 뉴스를 듣고 헤지 펀드들이 이 지표를 보면서 주식을 매수 매도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상의 주가가 정확히 여기 닿았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S&P 500이 정확히 300 SMA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지노선까지 내려왔죠. 그랬을 때 요 RSI라는 게 3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헤지 펀드들이 지나치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요 반등은 거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번 줌 미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등은 마켓이 회복이 돼서 반등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헤지 펀드들도 지표를 보면서 매도가 너무 지나치게 일어났고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등인데 이게 200 SMA까지 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강한 지지선이고 그 다음 강한 지붕 혹은 저항선이 200 SMA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까지 오르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다시 리젝을 당하고 지금 요 300 SMA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인덱스의 트렌드가 상승세에서 하향세로 지금 거의 컨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200 SMA까지 단 건 뭐 괜찮아요. 그리고 이 트렌드선까지 닿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서 리젝을 당하고 지금 이 300 SMA와 이 볼린저 밴드 밑으로 떨어지고 이 저점보다 더 떨어진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RSI가 만약에 더 떨어졌을 때 이게 요 30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는 패턴으로 바뀐다면 이 인덱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하고 다시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다시 조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저점들이 점점 높아지면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 50SMA가 200SMA랑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 뚫고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컨펌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300SMA에서 반등하고 200SMA에서 다시 리젝을 당하고 이 300SMA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 고점보다 더 낮은 지점에서 다시 떨어지면 이건 하향세가 컨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혹은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더 내려가는지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많은 투자자분들이 왜 지금 걱정을 하고 그 돈을 사이드 홀딩하고 있냐면 저도 지금 사이드 돈을 좀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켓이 쭉 오르다가 요 200SMA에 이게 2022년도인데 200SMA 닿고 다시 올랐다가 이건 반등이죠. 또 보시면 이 차트가 정확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정확히 300SMA에 닿았다가 반등을 했죠. 20SMA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300SMA 선상에서 다시 반등하는 것처럼 했는데 20SMA에서 다시 리젝을 당하고 요 300SMA 선상에서 머물다가 반등을 했지만 이 고점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200SMA를 뚫지 못하고 계속 여기가 지붕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요 빨간색 선 50SMA가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이 50SMA가 200SMA 뚫고 내려오면서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켓이 거의 25% 떨어졌죠.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다음 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현금을 홀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 패턴이 300SMA까지 내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하면 크게 올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반등하는 패턴이 컨펌이 되면 이제 사이드에 있던 돈이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마켓이 쭉 올라갈 텐데 만약에 300SMA까지 닿다가 200SMA 근방에 갔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는 패턴으로 바뀌면 헤지 펀드들도 돈을 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켓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요번 달 안에는, 그러니까 4월 달 안에는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